네, 안녕하십니까. 페스터 RCNN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회 자이 김태현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페스터 RCNN은 프로포설과 디텍션 두 단계를 처음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학습시킨 논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줄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속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동시에 찾는 작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요. 물체가 무엇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바운디 박스로 나타내는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를 봐야 할지 후보 영역을 찾는 리전 프로포설입니다. 이 리전 프로포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디텍터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욜로 같은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프로포설과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고 RCNN 계열 같은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프로포설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오늘 다룰 베스트 RCNN은 투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그럼 이 투스테이지 디텍터 방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SPP넷, 베스트 RCNN의 등장으로 디텍션 네트워크 자체는 빨라졌지만 후보 영역을 뽑는 프로포설 단계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쓰이던 셀렉티브 서치는 CPU에서 이미지 한 장에 약 2초가량 걸렸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디텍션을 빠르게 만들어도 프로포설이 2초씩이나 걸리면 전체 시스템이 느릴 수밖에 없어서 이 프로포설 문제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페스트 RCNN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담은 간단한데요. 프로포절도 신경망으로 하자. 그것도 디텍션 네트워크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하는 신경망으로. 이게 바로 RPN, Region Proposal Network입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려면 RCNN 계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페스트 RCNN 이전에는 프로포즈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드 윈도우 방식입니다. 이미지 위를 윈도우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위치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CNN으로 구현할 수는 있지만 각 위치와 크기마다 연산을 반복해야 해서 매우 느렸습니다. 두 번째는 셀렉티브 설치인데요. 비슷한 색상과 질감을 가진 영역을 묶어서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기반이라 CN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괜찮지만 속도가 좀 느리고 엔드투엔드 방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쌓이면서 딥러닝으로 프로포즈까지 학습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RCNN에서 시작됩니다. RCNN은 딥러닝을 오브젝트 디텍션의 최초로 도입한 모델입니다. 동작 방식은 셀렉티브 설치로 후보 영역 약 2,000개를 먼저 뽑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CNN에 넣어서 특징을 추출한 뒤 분류합니다. 정확도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올랐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2,000개의 영역을 각각 CNN에 통과시키니까 이미지 한 장에 47초가 걸렸습니다. 게다가 각 영역의 특징을 따로 저장해야 해서 저장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st RCNN이 나오게 됩니다. Fast RCNN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인데요. CNN을 2000번 돌리지 말고 이미지를 한 번만 통과시키자. 이미지를 CNN에 한 번만 넣어서 전체 피처맵을 만들고 후보 영역들을 그 피처맵 위에 투영해서 필요한 부분만 ROI 풀링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디텍션 속도가 비역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애초에 후보 영역을 뽑는 셀렉티브 설치는 여전히 CPU에서 따로 돌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전체 속도를 깎아먹는 새로운 병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디텍션을 빠르게 해도 프로포설이 느리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Fast RCNN이 나온 이유가 됩니다. 드디어 Fast RCNN인데요. Fast RCNN은 크게 두 모듈로 구성됩니다. 영역을 제한하는 RPN 그리고 제한된 영역을 분류하는 Fast RCNN 탐지기입니다. 핵심은 두 모듈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한 번만 통과시켜서 피처맵을 만들고 RPN과 Fast RCNN이 그 피처맵을 함께 씁니다. 논문에서는 RPN이 Fast RCNN의 어텐션 역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RPN이 여기를 봐라고 알려주면 Fast RCNN이 거기서 실제로 뭔지를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RPN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PN은 피처맵 위를 작은 네트워크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훑습니다. 각 위치에서 중간 특징을 추출하고 두 갈래로 분기됩니다. 하나는 CLS 레이어, 하나는 레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CLS 레이어는 여기에 물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판단하는 분류입니다. 2K의 스코어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레그레이션 레이어는 박스 좌표를 얼마나 보정해야 하는지 예측하는 회기입니다. 4K의 좌표를 출력합니다. CLS 레이어에서 2K에서 왜 2냐면 배경인지 물체인지 둘 중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2인 거고 4K는 그 박스 좌표 X, Y, W, H가 이렇게 네 개라서 4K인 겁니다. 이 K가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PN에서 각 슬라이드 윈도우 위치마다 박스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리 크기와 비율이 다른 9개의 기준 박스, 즉 앵커를 깔아두고 각각에 대해 예측합니다. 세 가지 스케일과 세 가지 레이시오로 9개가 되며 이게 K가 됩니다. 기준 방법들은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지를 여러 크기로 만들거나 필터를 여러 개 쓰는 방식입니다. 위에 사진에 A나 B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요. 반면에 앵커를 쓰면 단일 스케일 이미지 하나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전부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연산 비용 없이 다중 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및 공육 가중치 구조 덕분에 객체가 이미지 어디에 있든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 인밸리언스도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그럼 이 앵커들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로스 펑션을 살펴보겠습니다. RPN을 학습시키려면 먼저 각 앵커에 레이블을 붙여야 합니다. 기준은 IOU, 즉 실제 객체 박스와 앵커가 얼마나 겹치는지입니다. 각각 양성, 음성 레이블을 붙이게 되는데요. 먼저 포지티브 레이블의 기준은 특정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가장 높은 앵커 또는 IOU가 0.7 이상인 앵커입니다. 여기서 이 특정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가장 높은 앵커 이런 첫 번째 특별한 조건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드물게 모든 앵커의 IOU가 0.7을 못 넘는 경우에도 최소한 하나의 양성 앰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네거티브 레이블은 모든 그라운드 트루스와 IOU가 0.3 이하인 앵커입니다. IOU 0.3에서 0.7 그 사이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붙인 뒤 로스 펑션으로 학습합니다. 로스는 CLS항과 레그항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CLS항은 앵커가 객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로그 로스이고 레그항은 양성 앵커에만 적용되는 박스 해기 로스입니다. 파이 스타 I 이게 1, 즉 약성 앵커일 때만 레그로스가 활성화되는 구조인데요. 물체가 없는 곳에서 박스 좌표를 보정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CL 여기 N으로 나누는 거 있죠. NCLS 그리고 N레그는 각각 256 그리고 2400으로 정교하고 람다는 10으로 두 항의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회계에서 예측하는 건 박스의 절대 좌표가 아니라 앵커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변화량입니다. XY는 중심 좌표 이동을 앵커 크기로 나눠 정교화한 것이고 WH는 로그를 씌워서 스케일 변화를 표현합니다. 로그를 쓰는 이유는 박스 크기가 항상 양수여야 하고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변화량 스케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레그로스로는 스무스 L1 기법을 씁니다. 원래 L1 기법이 그냥 절대값만 쓰는 거고 L2 기법이 여기서 나온 0.5x 제곱 이걸 쓰는 건데 스무스 L1 기법을 쓰면서 학습 초반 불안정한 예측에 좀 강건하게 전작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 페스트 RCNN의 ROI 기반 회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기존 방식은 하나의 회계기가 모든 크기를 담당했지만 RPN은 앵커마다 별도의 회계기를 두기 때문에 각 스케일과 종횡비에 특화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객체에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RPN을 실제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구성을 먼저 보면 이미지 한 장에서 앵커가 수만 개 생기지만 전부 쓰지 않고 256개만 무작위로 샘플링합니다. 양성 음성을 최대 1대1 각각 최대 128개로 맞춥니다. 왜 1대1로 여기서 맞추냐면 실제 이미지에서 배경 앵커가 객체 앵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네트워크가 다 배경이라고만 해도 로스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1대1로 그래서 1대1로 강제해야 객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 128개 미만이면 나머지는 음성으로 채우는데 실제로는 양성이 128개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전략은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앞단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미지넷 학습 가중치를 그대로 씁니다. VGG 기준으로 컨볼루션 1이랑 2는 고정하고 컨볼루션 3-1 이상만 파인 튜닝합니다. 초반 레이어는 엣지, 텍스처 같은 범용 피처라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RPN에 새로 추가되는 레이어만 표준 편차 0.01 거시안으로 또 초기화하게 됩니다. RPN을 학습하는 건 이해했는데 그럼 RPN과 패스트 RCNN을 어떻게 같이 학습시킬까요? 두 네트워크를 완전히 따로 학습하면 동일한 컨볼루션 연산을 두 번 해야 해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4단계 교대 학습을 써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먼저 이미지넷 사전 학습 가중치로 초기화해서 RPN만 단독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스텝 1의 RPN이 만든 프로포절로 베스트 RCNN을 별도로 학습합니다. 이 시점엔 아직 두 네트워크가 컨볼루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텝 2의 디텍터 컨볼루션 가중치로 RPN을 다시 초기화하고 컨볼루션은 고정한 채로 RPN 고유 레이어만 파인 튜닝합니다. 이때부터 컨볼루션 레이어 공유가 시작됩니다. 공유 컨볼루션을 또 여기서 고정 스텝 4로는 공유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한 채로 퀘스트 RCNN 고유 레이어만 파인 튜닝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두 네트워크가 동일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 모델이 완성됩니다. 학습 구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스터 RCNN으로 얻은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속도 비교입니다. 이 표는 논문의 핵심 주장인 프로포설 병목이 실제로 제거됐음을 수치로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ZF 모델은 17fps까지 나옵니다. 가벼운 백본을 쓰면 실시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빨라지면서 정확도는 어떻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RPN 설계에서 각 구성 요소가 실제로 필요한지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피처를 공유하면 RPN이 디텍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색되어서 성능이 오릅니다. 두 번째로 CLS를 제거하면 오브젝트니스 점수가 없어서 좋은 프로포설을 선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좋은 프로포설을 뽑는 능력이 CLS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리그레션을 제거하면 앵커 좌표를 그대로 쓰게 되어서 실제 객체 경계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박스 위치는 리그레션에서 나온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CLS도 레그레션도 빠지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므로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엘커 설정을 바꿔가며 성능 변화를 본 실험입니다.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레시오는 추가해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정을 바꿔도 수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앵커를 일일이 튜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설계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까다로운 MS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MAP 여기 0.5, 0.9 여기인데요. IO의 threshold를 높여가면서 평균된 값으로 박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점수가 나오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올랐다는 건 RPN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 자체가 더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성능이 올랐으니 일반화 성능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RCNN이 남긴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RPN 도입만으로 디텍션 네트워크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하면서 프로포절 비용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둘째, RPN은 각 위치에서 객체 경계와 오브젝티니스 스코어를 동시에 예측하는 FCN입니다. 셋째, RPN 그리고 베스트 RCNN을 단일 통합 네트워크로 엔드투엔드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마스칼 시에는 FPN 등 이후 디텍션 모델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RPN의 도입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리전 프로포저는 더 이상 병목이 아닌 디텍션과 함께 학습되는 통합된 묘들이었다입니다. 이 논문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속도가 아니라 프로포저를 학습 가능한 모델로 바꾼 설계 철학입니다. 이후 나오는 욜로, DETR 같은 모델들도 결국 이 논문이 정의한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